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 지금 3일 제약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따라 하다 보면은 이제 겪을 만한 상황을 하나 가져와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매매 교정하는데 좀 도움되는 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 방송 봤다면. 예를 들면은 뭐 요 날 있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솟고 여기 좀 약간 고점을 향해 이렇게 막 가고 있는, 뭔가 좀 이 당시만 놓고 보면 이 이후의 흐름이야 보여지니까 이렇게 내려갔고 이런 상황이 보여지지만, 자, 여기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막 좀 붙고 있고, 그럼 여기서 와 이거 정고점 돌파하는 거 아니야, 뭐 10,000원 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기대감에 한번 좀 트라이를 해보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뭐 여기서 안 들어가더라도 밑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달려들어 봤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적당하게 그 여기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비중 관리하면서 들어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 쭉쭉쭉 이어질 때, 아 이때부터는 천천히 좀 템포 늦춰가지고 받아가야지, 받아가면서 평단을 낮춰가고 다음 흐름을 기약해야지 라고 그렇게 매매를 이어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매매 저희 클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처럼 이런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나한테 기회를 주는데, 근데 이때 되게 애매한 거죠. 내 평단이 9,000원이야 9,000원 혹은 많아봤자 이제 8,500원 이상, 그래서 요 정도 평단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게 뭔가 좀 수익도 감질만 나게 나거나, 아니면 겨우 본전 탈출하는 정도로만 되거나, 아니면은 안타깝게도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막 손실봤던 그런 것들을 다 메우지 못해가지고 이걸 지금 다 정리를 해야 돼, 더 봐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이 꽤 나올 것 같거든요. 요 상황을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입체적으로 생각할 포인트가 있으니까 잘 들어봐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매매했었던 상황이 내가 지금 오늘이죠. 오늘 이런 파동이 나왔었을 때 내 평단 9,000원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9,000원. 이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매매를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매매 설명을 할 때도 최초에 어떻게 했느냐, 그 출발했었을 때, 요 이 땅 시작했었을 때 그 시작부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뭔가 되게 어려운 상황은 지금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과거부터 이어져 왔었던 쭉 누적돼서 만들어 온 행동들의 집합적 결과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이 반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는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시작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매매를 안 했다는 제외하고 매매를 했다면은 이런 장대 양봉 나오면서 수급 붙었네 하게 되면은 뭘 할까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매매죠. 고점 돌파 매매, 고돌로 매매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고점 돌파로 시작한 게 아니라 나 이거 고점 돌파보다는 그냥 눌리는 거 보면서 좀 힘 빠지는 거, 추세 전환되는 거 보면서 받아주겠어, 이렇게 받아가는 매매를 할 거야. 매수를 시작한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고 어느 정도는 결정하면서 매매를 시작한다. 이렇게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이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서 매매하는 사람도 분명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생각은 분명 하고 있으니까 자신은 어디에 좀 더 치우친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의 현상으로 이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 평단은 누가 더 좋을까요? 고점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서 매매를 이어온 사람의 평단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받아가는 매매를 한 사람의 평단이 좋을까요?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당연히 받아가는 매매를 했었던 사람의 평단이 A보다 좋습니다. 고점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의 평단보단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매를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실용성이 있고 실효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A로 고점 돌파 매매를 했지만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매매를 이어갔었을 때 그냥 처음부터 받아간 사람의 매매처럼 한 사람, 그 사람의 평단과 별 차이 없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9,000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 한 8,300원 요 정도겠죠.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즉 A로 시작했지만 바로 흐름 보고 변했네, 변화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서 B처럼 매매를 딱 유연하게 바꿔줄 수 있는 이런 매매, 이게 가장 필요한 매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실전에서도 저도 되게 많이 써먹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실전 매매에서도 많이 보여줬었던 파동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되게 유용한 기술 중에 하나라서 그 부분을 얘기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그냥 받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그냥 조금 매수를 했다고 가정해보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매수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가에 매수했다고 가정만 하면, 그럼 대충 봐도 한 요정도 이제 평단이 나올 것 같거든요. 대충 봐도 한 요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고점 돌파했다가 물린 분이 여기서부터 나는 B처럼, 이게 이제 B 케이스잖아요. 받아가는 매매 그냥 네. B처럼 해야지라고 해서 똑같이 매수를 띡띡띡띡 하면 그러면은 평단이 막 9,000원 오버가 되는 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고점 돌파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B처럼 한다는 게 뭘까? B처럼 이렇게 똑같이 받으면은 평단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걸까? 요거를 일단 이해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 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B의 매매를 봐볼게요. 하나씩 오늘은 까집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때 대략 8,800원이라고 하고, 이때를 8,500원이라고 하고, 이때를 뭐 9,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약식이에요, 약식. 이거를 8,000원이라고 하고, 이거를 전부 다 평균을 내게 되면은 한 8,500원 부근 또는 언더일 수도 있고, 이제 얼마만큼의 매수를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정률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5% 정도씩 하게 되면은 1, 2, 3, 4, 5, 6, 7, 8, 9, 1 뭐 9일 정도니까 한 45% 비중. 근데 대략 50% 정도 비중으로 8,500원 요 정도를 만든 게 B 케이스라고 놓고 보게 되면은, 진짜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에 너무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느낌만 잡으시면 됩니다. A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고점 돌파, 여기서 9,000원 넘어갈 때, 못해도 9,000원 넘어갈 때, 아니면은 9,200원에서 9,500원 이런 부근에서, 자, 고점 돌파할 때 비중 몇 프로로 시작을 할까요?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몰빵이죠. 100% 매수. 근데 오늘은 이 케이스는 제외를 할게요. 저희 영상 좀 봤습니다. 그래도 좀 할 줄 알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정도는 할 줄 알아요 하는 사람들도 못해도 여기서 한 30에서 50% 정도 비중을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것도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분들 많지 않을걸요? 고점 돌파하는데 비중을 30에서 50%만 들어간다고? 그걸로 뭐 먹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100 이상을 들어가니까, 사실 뭐 미수 신용 써가지고 하잖아요, 막 저럴 때. 네. 그래서 100 이상 들어갔다가 안 되면 손절을 하는 게 또 고점 돌파의 또 어떻게 보면 국룰 같은 그런 모습인데, 저희가 이제 그건 빼고 생각을 한 거고 뒤를 보고서 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 비중을 좀 요 정도 낮춰서 가는 분들을 샘플링을 놓고 얘기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이 비중, 어찌 보면은 B 받아가는 매매에서는 마지막까지 받아서 50% 비중이거나 그것보다 안 되는데, 아까 9일 했으면 45%였죠. 그 정도인데 A 돌파 매매 한 사람은 처음부터 여기에 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고 평단 자체도 한 9,3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상태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B의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은 한 800원, 900원 차이, 거의 한 10% 정도 이미 불리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딱 그거예요. B는 그냥 차분하게 받아간다. 이렇게 B처럼 하게 되면은 평타 이상, 중간 이상은 한다라고 해서 초보자들 아니면은 경험치가 적은 분들일수록 했었을 때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매매인 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좀 잘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매매할 마음이 있을 때 해야 되는 매매이고, 이 A의 사람이 B처럼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비중을 많이 회전시켜야 돼요. 비중에 대한 회전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40%라고 해볼게요. 30하고 50의 중간인 40%.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런 매매를 실전에서 많이 쓰는 기술이라고 했었는데, 돌파 트라이에서 40% 정도 갔었는데, 어찌됐든 흐름은 눌렸고 결과론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었을 때 B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려면은 A처럼 시작한 사람은 실제로 1번에서 2번까지 오는 동안에 비중 활용도가 10배 정도까지도 올라가야 돼요.
이게 무조건 10배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느낌으로 매매 속도를 높이고 매매를 많이 하고 회전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때의 실패를 희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매수 매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40% 최초에 샀던 거를 뭐 팔고 40% 다시 사고 팔고 사고 10번 해가지고 400% 만든다. 뭐 그것도 이제 400%의 비중 회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지만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잘잘하게 이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것들을 쪼개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면서 평단을 낮춰 가야지, 그렇게 해서 회전을 총량을 따지면은 400% 정도 한 것만큼의 효과를 내야지 B로 천천히 받아간 거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네, 맞아요. 이게 근데 절대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번 시점에서 보유 비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매매했었던 비중이고 이때 매매 비중은 똑같이 A의 사람도 50% 내외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보유 비중은 이제 50%인데 그동안의 총 매수, 총 매도 금액을 따지면은 이제 500%, 400% 이렇게 한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평단이 9,3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아무리 잘 사고 팔아봤자 계속 손실이 누적되는 매매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막상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도 그 손실을 회복하느라고 많이 이익을 못 내거나 겨우 탈출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남는데,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일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느낌입니다. 본인의 느낌적인 느낌, 그게 진짜야 아니야는 확인을 해보셔야죠. 그 느낌이 그럴 것 같다라고 본인이 착각한 데서 오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해보면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영역이다. 이거는 경험해보고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하면은 그렇다가 아니라 마치 그 말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야지 그런 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는 되게 신의 영역 아닌가? 거기에 대한 베스트 이제 논쟁도 항상 있죠. 아니 그거 말하는 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것들 잘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 모아보게 되면은 이거를 한 100번 한다는 얘긴데, 이거 100번을 원샷 원킬로 다 할 줄 알게 되면은 뭐하러 그러고 있어요. 비중 높여서 그냥 초단타를 매번 다 맞춰버리지,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논란이 되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은 진짜 한 2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한 가지 차이가 이거를 채점을 할 때 모든 단일 행동, 리밸런싱이나 매수 매도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총점 100점 중에 커트라인 50점이다. 50점만 넘기게 되면은 내가 52점 정도만 맞게 되면은 이거 전체가 살아버린다. 그래서 실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출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으로 사고 판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지만, 이 안에 이제 세세하게 분할이 돼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를 해보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전에 본인이 답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답이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하면은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이제 답정너 같은 태도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제가 묻고 답을 한 거예요.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맞으면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고점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경우에, 그렇게 해서 눌려버리는 이런 경우에는 천천히 받으면 안 된다. 애초에 처음부터 천천히 들어갔던 사람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뭔가 더 치열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로 이해가 됐거든요. 네. 그죠? 그게 맞죠? 그게 맞죠.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빠르게 해결이 되나요? 이런 의문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서 망정이었지, 만약에 계속 이런 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으면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천천히 받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모든 경우에 치열하게 막 하는 게 맞나요?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을 좀 이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은 올랐지만 오르지 않는 두 번째 사이클로 전환이 될 때 이 구분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자, 하나씩 얘기를 하면은 모든 종목이 이렇게 치열하게 해주게 되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냐? 아니죠. 장대 양봉 안 나오는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종목이 파동을 줘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했다고 해서 그 종목 무조건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이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파동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1번 파트에서 치열하게 한 사람들은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죠.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걸로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2번 파트로 넘어가서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이 1번에서 했었던 것처럼 치열하게 뭔가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왜냐? 여기서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초 매수가 들어가고 그 뒤에 잔여 비중이 남아있고 이 잔여 비중을 사용하면서 이 안에서 매수 매도 중에서 매도를 더 많이 섞어주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매수를 이어붙여 주는 거거든요. 즉 매도가 되니까 매수도 할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파트로 넘어가면은 매도 기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이거 그냥 잘라내야 되네, 부분 손절 팍, 부분 손절 팍, 이렇게 하는 매도 외에는 자연스럽게 매도가 체결되는 매도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매도 체결이 인위적으로 시키지 않는다라고 일단 전제를 해야 되고, 인위적인 매도 체결을 제외하고 나면은 여기서는 그러면은 매도 체결이 안 되니까 매수하기 부담스러워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매도가 잘 체결이 안 되네, 파동이 죽어서. 그럼 매수도 나는 잘 못하게 되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템포가 죽어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자연스럽게 이 매매 대응하는 그 템포가 변화하게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네, 이걸 하고 있는 사람, 이걸 이해하고 이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어니스트님이라던가 뭐 저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 얘기를 듣거나 할 때는 당연한 얘기 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이런 흐름에서는 내가 해야 될 거를 당연하게 할 것들을 한 거고, 이런 이 2번 케이스에서 이렇게 다른 케이스가 흘러갈 때는 그에 맞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거에 맞는 당연한 대응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당연함이라는 거는 이 템포적인 부분, 매수를 막 섣불리 하지 않고 매도를 섣불리 하지 않는 그런 게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렇게 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가 꽤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당연한 것들을 해야 될 것들만 한다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딘가 뭔가 시작 단계부터 주식이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 매우 다른 결이다. 다른 결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또 그건 그거대로 괜찮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애초에 좀 잘못된 주식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본인이 노력하셔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적어도 저희 영상이라도 많이 보시면서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추정하는 바로는 시청자분들 아니면 초보자분들, 경험치가 적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비중에 대한 이해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비중을 되게 단조롭게 사용을 하거든요. 뭐 이제 아까 예외로 치부했던 극단적인 케이스로 보게 되면은 100% 비중으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이제 손절 100% 매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100% 매수하고 100% 매도하고 100% 매수하고 100% 매도하고 하면서 100%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고만 하니까 매번 행동 하나하나가 초단타 스캘핑처럼 그 안에서 성적표를 봤죠.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그러니까 단타 성공률이 높아야지 플러스가 더 커서 이득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단조로운 매매라는 거고요. 주식 투자에서 투자자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능동성이 있는 부분이 비중이에요. 비중이란 거는 100을 만들 수도 있고 97을 만들 수도 있고 48을 만들 수도 있고 62를 만들 수도 있고 28을 만들 수도 있고, 다 내 선택권이거든요. 이거를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정말로 연결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대다수의 초보자분들은 모르더라. 근데 이거를 좀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이거랑 친해지면은 주식 투자가 많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은 얘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케이스가 도움되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막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요 케이스 있잖아요, 요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될 것 같아가지고 뛰어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식시장에. 여기에서 내가 지금 뒤에 또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면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기대감에 막 이렇게 뛰어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물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그냥
결론 낼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얘기죠, 사실. 이런 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저점에서 천천히 받아야죠 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그냥 심플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뭐 저도 따지고 보면 어니스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뒤이어서 다르게 마무리하는 그런 매매를 잘할 수 있고 그거를 상황에 맞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런 매매는 아예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올바로 대응해서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는 얘기를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주식이 항상 이런 데 들어가서 여기서만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한다 이거로만 이제 갈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아래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전에 얘기했던 다른 영상을 보시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나에게 맞는 매매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나는 적어도 요런 걸 하고 싶고 해왔고 뭔가 좀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뭔가 근본적인 해결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그냥 찾아가지고 바로 쓱싹 고쳐지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비중에 대한 뭐 그런 것들, 비중 컨트롤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 매매에서 좀 저희랑 같이 투자를 같이 하면서 따라가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투자 클럽은 저희 댓글란에 보면은 댓글란에 고정을 해 놓을게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링크도 걸어 놓고 설명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저희는 클럽 말고도 유튜브도 매일매일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알람 해 두시고요. 요즘 뭐 어렵다 하지만 저희 통해서 이제 주식 배우고 이 주식을 중심으로 한 자산 관리 뭐 그렇게 해나가는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니스트님 그리고 클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으로 주식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겪고 있는 게 모두가 겪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을 놓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많이 조언도 해드리면서 도움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